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2022년이 이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은 이 금요일날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투자자들이라면 꼭 관심을 가져야 될 유일한 종목, 서울의 초기 재개발이죠. 거기에 대역격인 신속통합 기획, 이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25곳이 발표가 되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지난번과 합쳐서 46곳이 진행이 됩니다.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거고요. 이 신속통합이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부터 사업이 진행됐던 현장들은 프리미엄이 어마무지하게 붙어있다 지금 떨어지는 하락기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이 새롭게 지정되는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모아타운, 이런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피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이에요. 기존의 시장이 좋을 때 뭐 5천 1억 정도 오르는 현장들이 하겠지만, 지난 정비 사업이 진행된 프리미엄에 비하면 세 발의 피밖에 안 되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들 자기 자본 비율을 최대로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전세가 더불어서 매매가 볼륨 대비해서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하면은 전세가율이 어떻습니까? 뭐 10%에서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90%에서 70%가 내 돈이어야 돼요. 내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나중에 매매가가 올란다고 해도 수익률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수익률을 최대로 내가 가져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렵거든요. 근데 초기 재개발은 어떻습니까? 구조 자체가 내 투자금 대비했을 때 전세 금액이 더 높아요. 그럼 내 투자금 이거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매매가 볼륨이 조금만 오르더라도 수익률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구조를 가진 걸로 여러분들 투자를 해나가야 돼요. 장기적으로. 소액으로 접근하는 전략으로 개수를 늘려가면서 초반에는 돈을 버는 겁니다. 거기에 딱 맞는 게 초기 재개발이고. 자, 그중에 신속통합이 또 이번에 발표가 된 거예요. 이번 발표가 안 된 지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쉬워할 게 없는 게 매년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는데도 제가 추천드렸던 여러 지역이 포함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맞추기도 쉬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맞추기도 쉽고 돈도 적게 들어가는 현장인데 여러분들 눈 뜨고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상당히 아쉽죠.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시장 주도할 물건들이에요. 이게 2002년 뉴타운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하락이라고 위기만 집중해서 보시다 보니까 피도 없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어디가 발표했는지 보고요. 또 우리가 진입할 때 뭘 조심해야 되는지 정확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은 세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모니터로 보시면 작아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 휴대폰으로 보시고 전체 화면 하시면요, 꽉 차서 나오니까요, 더 여러분들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쏙쏙 들어올 겁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디가 됐나 볼게요. 창신이 두 군데나 됐습니다. 창신 9구역, 창신 10구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에서도 가깝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이 여기 붙어있는 지역. 그래서 두 개 트랙이 다 진행이 된 거예요. 자, 이 두 지역은 생각보다 투자금이 좀 적게 들어가는 지역이니까 예전부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만 볼 게 아니라 이쪽 우측에 있는 보문동 일대까지 싹 다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노후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다음 용산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자리죠. 서계동 일대입니다. 서계동 일대고요. 서울역 붙어있는 자리. 사실 이 윗지역이 더 심각한데 이쪽 지역이 지금 대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긴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죠. 여기는 아까 말했던 이 전세가 대비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동네고요. 자, 다음은 마장동, 성동구 사근동입니다. 자, 여기는 준신축도 거의 없어요. 다 오래된 거라서 투자금이 여기도 여러분 생각하면 조금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좀 들어가는 동네고요. 여기에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이 세림아파트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마장, 그리고 답심역입니다.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외에도 이 마장동 일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 용답동 일대, 지금 용답동 일대 보시면은 그게 진행 중이잖아요. 역세권 시프트 진행 중이고, 여기도 지금 많이 비싸요. 제가 추천드릴 때만 해도 대지집은 6평짜리는 3억 5천 정도면 가능했는데 지금 뭐 5억 6억 정도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잘 여러분들 찾으시면 기회를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비싼데요. 자양사동, 여긴 전에 떨어졌다가 이번에는 됐어요. 그래서 신통 됐고요. 통합구역으로
여기 원래 두 개 나뉘어져 있었는데 통합으로 진행이 되고요.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위에 재건축 아파트도 있고 여기 위에 모아타운까지 있죠. 자, 여기도 여러분들 주목해 볼 만한 자리입니다. 네. 근데 그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돈을 좀 적게 들고 싶으면 위에 있는 모아타운을 조금 보면 되겠는데 모아타운도 2장 이상은 들어갑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용두 3구역입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추천드렸던 지역인데 여기는 좀 크게 되지는 않고 이렇게 지정이 됐네요. 다음은 답심리입니다. 가까운 지역이죠. 자, 아까 마장, 용두, 그리고 여기 답심리 가까운 자리입니다. 간담회 공원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구역이 좀 커요.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상봉 13구역 망우동 일대입니다. 그래서 망우동도 지금 모아타운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 위 일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좋은 게 좀 그나마 위치가 위에 있어가지고 예, 망우역 인근에서도 굉장히 가깝고요. 예,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노선도 많잖아요. 다음은 이 윗동네입니다. 성북구 종암동 일대입니다. 3-10 일대 대상지. 여기는 면적이 조금 작네요. 25,000제곱이니까 좀 작습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한 350세대 그 정도 뽑을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석관동 일대입니다. 여기도 많이 추천드렸던 자리인데 여기 레미안 아트리치 바로 위에 있는 곳. 여기가 노후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 신속통합기획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이쪽에도 모아타운이 지정이 됐죠. 그리고 제가 역세권 시프트 진행할 만한 자리까지 추천을 드렸었는데 거기도 나중에 기대해 볼 만한 추진 해제 지역입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 여기에 광운대 역세권 GTX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또 함께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비교적 작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석관동 일대 작은 비용으로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 지역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들이 거의 대다수고 돈 좀 그나마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석관동 일대입니다. 다음은 번동입니다. 번동은 이제 수유역에서 좀 내려온 이 하단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32,000제곱 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큰 데가 미아동 일대예요. 미아동 일대. 여기가 앞으로도 많이 발표될 것 같은데요. 미아 우이 쪽 올라올 때 강북구 쪽이 좀 발표가 많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다 여기가 아파트 개체수 워낙 적고요. 사는 인구는 많습니다. 보면은 여기도 대상지가 14만 제곱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이 신설선 부근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도 여러분들 찾으면 투자금을 좀 적게 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낮다. 여기가 왜 공시가 1억 미만짜리 주택을 찾아보면 꽤나 많이 찾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쏙 들어갈 수 있겠지만 5일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은 5일장이다. 왜? 5일 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니까.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실거주를 할 사람만 살 수 있어요. 그럼 투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볼 때 빨리빨리 계산기 돌리셔가지고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미래가치가 높은 자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건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이 일대 기대 봄직합니다. 자, 다음 똑같이 이제 도봉구입니다. 도봉구 일대예요. 도봉구의 방학동, 방학동 1호선 일대 요 정도. 72,000제곱미터. 지도는 되게 조그매 보이는데 확대한 거고요. 요 정도면은 이제 500세대 이상 뽑을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산세마을 은평구에 2개 뽑혔어요. 여기도 계속 추진 중인 지역인데 드디어 발표됐네요. 신사동 일대 2개입니다. 그래서 237일대, 201대, 그리고 편백마을, 산세마을. 요거 지정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남가자동 일대입니다. 337-8 일대입니다. 여기도 대상지가 76,000제곱미터. 이 정도로 해서 지정이 됐어요. 자, 다음은 이제 양천구 목동입니다. 2단지, 신시가지 2단지 앞이에요. 좀 좋아하는 선호 지역이 될 수 있겠죠. 다만 면적은 작아요. 2만 제곱미터면 이제 모아타운 완화된 수치보다도 좀 작은 거예요. 완화된 수치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한 500세대, 맥시멈 해봐야 이제 500세대 정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로 고척동입니다. 고척동 일대 보시면 대상지 여기에 위치되어 있고요. 62,000제곱미터. 여기는 제가 뭐 별로 추천드린 적은 없어가지고 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가리봉입니다. 가리봉 1구역 해서 가리봉은 전에 이제 모아타운 추진 선정된 곳도 있죠. 자,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간에 제외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9만 제곱 정도 됩니다. 여기도 면적이 커요.
다음 독산 시흥구역입니다. 이건 전에 추천드린 지역인데요. 871 제가 강의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지역이에요. 이게 금천구를 여러분들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신속통합이고 모아타운이고 여기에 너무 많이 때려박았어요. 왜? 여기 생기고 아예 그 개발 호재가 많은 자리니까 180도 바뀌는 자리예요. 자, 지금 이 모아타운이고 신속통합 이런 것들이 예전에 뉴타운 사업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프리미엄 없이 계속 지정되는 거예요. 이 많은 지역들이 지정되고 거기서 추진돼서 완성되는 지역들이 있을 거고 안 되는 지역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되는 확률이 높은 거는 주변에 많이 지정된 지역들 보면은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게 이제 금천구가 그런 지역이다. 투자금도 생각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1억 뭐 내외로 들어가는 자리죠. 조금은 지금 전세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한 1억 2천, 3천까지 뭐 생각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투자 자금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면적도 뭐 8만 제곱 정도 되니까 규모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신안선선이 여기 뚫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역과도 가까워지고 이게 결국에는 여의도 서울역까지 가는 거거든요. 완전 바뀔 동네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금천 구천역 중심으로 하단부에 지금 개발 중이죠. 병원도 크게 들어오지, 공동주택 부지도 들어오지. 아무튼 이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림 1구역입니다. 대림동 일대 여기는 면적 4만 2천 제곱미터 대림역에서 가까운 지역이고요. 또 사당사동, 사당동 좋아하시잖아요. 바로 옆에 또 강남이니까 남성역 일대에서 내려온 이 지역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2만 6천 제곱 정도가 되네요. 자, 그리고 상도 15구역 요건 제가 추천 많이 들었었는데 축하드리고요. 지금 12만 제곱미터 아까 봤던 거 두 번째로 큽니다. 미아 구역보다 두 번째로 큰 거고 여기가 역에서 좀 멀다는 단점이 있고 좀 구릉이라는 단점이 있는데 아무튼 면적 자체는 크니까요. 다음은 신림 5구역입니다. 신림 5구역 신림선 근접해 있는 지역이고 여기도 크죠. 16만 제곱미터예요. 지도를 확대해서. 이게 제일 넘버원이네요. 넘버원 미아가 2 그리고 이게 3 면적 자체 순서로 보면. 근데 면적이 또 크면은 여러분들 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크고 작고의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말씀드린 지역에서 또 해제 지역 중 하나인 마천 2구역입니다. 선호 지역이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대상지 거의 8만 제곱 정도 되고요. 여기도 많은 분들이 그나마 작은 비용으로 그 거여 마천 중에서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데다 보니까 인기가 있었던 자리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두 가지죠. 일단 투자금을 좁혀서 내가 접근해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 이거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그렇다면 내가 판단했고 진입할 때 뭘 조심하면 되는가. 위험성에 대해서. 그걸 판단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마지막에 해드리자면 자, 뭡니까? 이거죠. 권리산정기준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발표일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게 잘못된 거죠. 자, 2차 신통 공모 보면은 1월 28일로 돼 있어요. 발표는 지금 12월 30일 했는데 그 말이지 1년 전 기준을 따르라는 거 아니야? 잘못됐죠. 그것도 이 기준이 언제까지 가느냐? 이게 23년 말까지예요. 23년 말. 24년 돼야지 이게 풀리는 거야.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간에 이 전에 지금 여러분들 발표한 게 22년 1월 28일 전에 이게 준공돼서 보존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르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신속통합이랑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샀다가 취득세 피하려고 임대사업자 내겠다고 신축 찾아가지고 샀다가 이게 발표가 돼버렸어. 그러면은 이거는 못 받는 거예요. 22년 1월 28일 전에 준공 나서 보존 등기 나온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신속통합 노리고 들어가는 지역들, 신속통합이 추진 중이다. 추진 중인 자리가 이제 될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이게 넣어가지고 공모하는 거니까. 그럼 추진 중인 자리는 이거를 지키셔야 돼요. 22년 1월 28일 전에 보존 등기가 나 있을 것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돼. 무조건.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엑시트인데 출구 전략 세울 때 자,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초기 사업 모델 중에서 초반에는 여러분들 공공재 개발하고 그리고 신속통합이 제일 인기 많았어요. 기존의 노후도를 지키면서 그쵸? 지키면서 원래부터 우리가 선호했던 재개발 추진했다 해제한 지역들이 이게 많거든요. 추진했던 데가. 얘네들이 뭐하러 모아타운 추진해요. 당연히 노후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래도 상위라고 생각하는 여기를 좋아하는 선호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 모아타운이랑 역세권 시프트가 인기가 더 많아요. 이걸 좋아하세요. 왜? 팔 수 있는 기간이 더 길거든요. 자, 일단 공공재개발하고 신속통합은 이것도 지켜야 돼요. 22년 1월 28일 하니까 임대사업자 내실 분들은 임대사업자 내면서 이제 중과세도 배제될 거고 취득세도 감면받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죠. 이거를 못하고 그냥 중과 때려 맞으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공재개발하고 신속통합 인기가 없어지고 모아타운으로 가면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것도 아낄 수 있고 저것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팔 수 있는 기간도 공공재개발하고 신속통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때문에 5일 뒤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입니다. 못 팔아요. 그러니까 쭉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근데 모아타운은 조합 설립, 역세권 시프트는 관처까지 팔 수가 있어요. 팔 수가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걸 따르게 되고 또 하나 투자자들은 재개발을 한 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갖고 있는 분 많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도정법에 따르다 보니까 5년 재당첨 제한이 걸린다고요. 근데 모아타운이라는 놈은 빈소법을 따릅니다. 빈집 소규모 주택에 대한 특례법을 따르다 보니까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러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르러서는 모아타운이 인기가 제일 많은 거죠. 투자금도 모아타운이 제일 적게 들어가니까. 이 신속통합이고 공공재개발 추진하는 데는 투자 금액이 높습니다. 또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어디를 지금 현재 상황에 들어가면 좋을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매주 제가 강의 진행하고 있고요. 급하신 분들은 바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디를 하면 좋을까?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지금 투자금 많이 드릴 게 아니라 무조건 1, 2억 내에 쇼부 쳐야 됩니다. 그 이상 들어가면은 좋은 투자가 아니에요. 지금은.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도 높고 수익률을 최대화시킬 종목이 뻔하게 있는데 아닌 지역에 구태여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고 있죠. 이런 초기 재개발 그리고 초기 재건축 초기 재건축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그리고 주택이 아닌 오래된 상가, 썩은 상가죠. 썩은 상가를 통해서 돈을 적게 들여서 지금 재건축 들어가려면 5억, 6억, 7억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10억 무조건 넘게 들어가죠. 근데 썩은 상가를 통해서는 1억 이내로 끝내서 재건축 투자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남들은 잘 모르는 투자 전략들 강의에서 제가 풀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하단에 고정 댓글, 제가 남기는 댓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댓글이에요. 누르시면 링크 통해서 올 수 있으니까 강의 신청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12월 마무리 신속통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